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넥스트 인터넷이다. 또는 모바일 인터넷이다. 우리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컴퓨터 사용하기 전에 굉장히 저항했어요. 이메일 사용하기 전에 저항했어요. 안 쓰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이메일 쓰고 누구나 다 지금 인터넷 쓰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조금 있으면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고 누구나 다 인터넷에 들어가듯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거주를 한다. 준비해야 할 것은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래 예측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미래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1867년에 한 거예요. 너무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오면서 마차는 똥을 싸죠. 그래서 치기가 똥을 이제 치는데 새벽까지 치고 그래도 다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만약에 100년 후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아니나 다를까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6피트 정도로 말똥에 뒤덮인다, 런던이. 자, 말은 안 되네, 마차는 안 되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똥이 없는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되었듯이 이제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고 막아도 물결이 다가온다. 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 생성된 집단 가상 공유 공간이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현실 공간이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남과 이제 경쟁을 해서 지거나 뭐 사람들이 현실을 좀 도피해서 재미있는 이런 세상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이 나왔고요. 메타라는 거는 뭐 크다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가 줄어서 메타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혼합현실, VR, AR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MR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요. 도래했고요. 시장 규모는 뭐 2024년만 되어도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은 뭐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 산업이 굉장히 또 크게 부상해서 온라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학습하고 이러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쉽게 배우는 거죠. 더 쉽게. 저 뒤에 가면 또 몰입 현상 환경이 또 나와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가상 사회니까 온라인 속에 접속만 하면은 내가 가상 사회로 돌아가서 사실상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거나 국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 상에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들은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라이브 경험을 창출하는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사회, 가상현실 속에서 몰입현상 이게 최면같이 그죠? 빠져들어가서 일반 사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문화, 특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도 가상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다가왔고요. 소셜미디어에서 같이 브랜드를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 있고 3D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해서 메타버스 안에 세상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부동산을 투기를 하거나 멋진 집을 만들거나 빌딩을 만들거나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 가상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산다. 메타버스는 옛날에 불가능했던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국 시민이면서 한국 국민이면서 저기 어디 이상한 나라에 하나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세상인데 젊은 아이들 중에서 끔끔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환상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회사를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교육도, 교육 시스템, 훈련도 시키고, 그죠? 여기서 물건도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주로 가장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가장 빨리 돈을 버는 곳이 게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건데, 그죠? 쇼핑입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쓰고 나온 안경이 완판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자도 완판되었고, 기마개도 완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스파셜이라는 하나의 이 공간인데, 몸 전체를 안 다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뭐 동료들이 그죠 전부 이게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VR 헤드셋을 우선 착용을 해야 되고 3D로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동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내 얼굴보다 로봇 얼굴을 하거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다라고 아이덴티티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뭐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디자인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같이 듣는 거예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데, 자, 미래 사회의 자동차는 우리가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아, 이게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바람을 빨리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가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스파셜 랩에서 있습니다. 또 홀로그램도 뭐 당연하게 그 메타버스의 큰 하나의 기술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고요. 줌하고 슬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친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몸 전체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줌은 2D예요. 나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2D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3D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MS 같은 데서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죠? 이 텔레폰 부스 같은 거예요. 우리 전화 박스 같은 것을 방 안에 설치를 해놓으면 따라랑 하고 소리가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를 오는데 왼쪽에 전화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전화를 이제 받으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여기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입니다. 2D가 아니고 줌은 2D인데 3D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뒤로 삥 돌면은 그죠 뭐 엉덩이도 보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는 미국에 있지만 이미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2012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죠 투팍 해서 홀로그램 비전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연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4명, 2명 모이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L, 미국의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미식 축구.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러셀이라는 친구를 가까이 내가 팍 불러와서 메타버스로 아주 저 멀리 있는 그죠 저 사람을 가까이서 내 바로 눈앞에서 어떻게 던지고 공을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달리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스포츠 게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벤트가 추락했습니다. 이벤트도 못하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뮤지컬도 못하고 극장도 제대로 못 열고 이벤트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뭐가 뜨느냐면 메타버스 이벤트가 이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죠? 노래 판에서 테이프로 갔습니다. 테이프 넣어가지고 우리 눌러가지고 노래를 듣다가 CD로 갔다가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간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갔다가 그게 전부 다 스포티파이로 완전히 변해서 그죠. 이제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고 받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듯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멋진 이런 음악 그룹이 공연을 하면요.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고함을 치면서 침을 튀겠죠. 이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뭐
제대로 다시 변해서 그 옛날로 회복해야지. 이게 상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변형이 나오고 코로나의 의미는 그죠? 이유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심 인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영원하다. 앞으로 감기처럼 우리 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어떻게 가겠는가? 가상 현실로 가든가, 그죠? 이벤트 산업의 넷플릭스는 누구일까? 그 옛날에 영화관이라든가, 그죠? 뭐 할리우드를 넷플릭스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산업의 넷플릭스는 메타버스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라인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로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행사나 집회나 데모나 뭐 콘서트가 완전히 감소하고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이미 공연 현장들이에요. 공연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미 가상 가수입니다. 그죠? 가상 가수가 일본의 가수가 공연을 하면은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그죠? 이 메타버스 속에서 재미있게 한다. 또 포트나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포트나이트가 지금 여기 아주 인기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런 그 회사인데 포트나이트는 점점 초현실적으로 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 이 포트나이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그 뮤직 그룹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 뭐 아니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속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워너, 옛날엔 워너 브라더스라고 했는데 워너 회사에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거대하게 투자를 하고 워너는 이제 미래의 영화 산업은 메타버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패션도, 의상도 지금 메타버스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쇼핑, 패션쇼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바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은 인터넷이었죠. 그게 모바일까지 들어오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의상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백화점에 안 갑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색깔도 변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서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올 거야가 절대로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미 와 있지만 널리 퍼져 있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 퍼져 있지 않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 벌기 위해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온다. 메타버스 속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데가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뭐 크게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메타버스 모바일 게임이 지금 이미 구축되어 가지고 5가지 방법이 몰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인프라를 그저 개발을 하고 있고 모방형 표준도 구축하고 소셜 기능이나 경험을 채택하는 이런 분산된 경제를 이미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산업. 메타버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방콕에서 집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가상현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구글 얼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가상현실로 세계 일주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글 얼스에서 VR로 해서 메타버스로 들어와서 한번 누르면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칸 내려간 거고 도시 전체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길이 나왔고 길에서 여기 꽃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너무 많은 이 가상현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특히 5G가 들어오고 이제
죽어 있는 그림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미대하고 음대 보내지 마라. 앞으로 전부 AI라든가 이런 메타버스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은 그저 얘들은 잠을 안 자요. AI 로봇이 잠을 안 자면서 밥도 안 먹어요. 그죠? 화장실도 안 가면서 연습하는 하고 아이가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경쟁을 못한다. AI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라이브 아트입니다. 움직이는 그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그림은 아무도 안 사요. 예, 죽어 있는 그림 대신에 살아있는 그림,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오면서 예, 메타버스 속에 있는 장식은 라이브 아트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큰 가상 세계에서는 라이브 아트만 팔린다. 저 죽어 있는 그림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은 팔리질 않아요. Awakening Health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Awakening Health는 앞으로 로봇이 아바타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실은 80억 명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이 80억 명이 각자 아바타를 만들 것이다. 내가 나의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예, 박영숙이 강의하는 박영숙, 노래하는 박영숙, 춤추는 박영숙, 거기에다가 작가, 글 쓰는 박영숙 해서 여러 군데에 내가 대신해서 그죠? 아바타로 자, 이렇게 보면은 소피아 로봇을 만든 회사예요. 어웨이크닝 헬스라는 회사는 소피아 로봇은 40억 명이 리뷰를 했고요. 보았고요. 10억 명의 팔로워가 있는 뭐 이 소피아 로봇이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겠다고 달려붙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의 도지사님은 소피아 로봇을 한두 대 데리고 다니면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이 가면은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 대신에 얘가 있으면 와서 사진 찍겠다 이렇게 소피아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피아 로봇을 얼굴로 나의 로봇으로 만들어서 얘보다 조금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서 나의 아바타로 아바타에 스킨 입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다. 이 소피아 로봇은 동생을 만드는데 지금 보이는 이 아이가 그레이스 간호사 로봇입니다. 이 간호사 로봇은 여기 체온기도 있고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손을 흔들어 봐라 해가지고 당신 중풍기가 있어요. 당신은 얼굴 보니까 간암이에요. 간염이에요. 뭐 간이 안 좋아요. 이게 앞으로는 간호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전부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이 병원을 아니면 간호사를 대신해서 간호사의 조력, 간호사를 도와서 의사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특히 미래에는 노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지금 오고 출산은 우리나라에서 최저 출산율이에요. 0.64거든요. 서울은. 부산은 0.63. 일본은 1.3입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아이들이 없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로봇을 보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특히 치매 노인들을 도와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가상사회 속에서 메타버스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이런 시설을 그죠 이용을 하는 활용을 하고 의료 시설이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